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벅전무한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20 화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순서입니다. 시간이 하도 빨리 가가지고 벌써 또 수요일이 됐습니다. 요즘 기사를 좀 읽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세요. 앞에 얘기하는 서론을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남겨주신 댓글 잠깐만 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이제 지나간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댓글들. 몰타가 어딘가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탈리아 하면 이 신발 구두로 이래 빵 차는 듯한 그 구두 앞에 무슨 깡통 돌멩이 같은 거 그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SMR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오늘 SMR 관련 기사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이 뭔가 찾아보셨다고 하면서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 세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사선이 적게 나오는 것을 중 또는 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하고, 반대로 방사능이 큰 것을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중저준위 폐기물은 다시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규제 해제 폐기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항상 이제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다시 한번 읽고 좋아요에 엄지척도 쭉 다 눌러드리는데요. 이걸 보면서 내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었지 사실. 예, 또 금방 까먹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말씀들도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SMR 300메가와트 이하의 실증 사례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전부 개발 중인 것으로 아는데 라고 또 해주셔서, 그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실증 사례가 있는지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입니다. 수요일이니까요. 전자신문에서 다 기사를 가져왔고요. 오늘은 AI 관련된 기사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AI 검색 CUE 20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AI가 하이퍼클로바 X의 어떤 부가 서비스인가 보다,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초거대 인공지능 AI 하이퍼클로바 X 기반 AI 검색 Q를 20일부터 베타 서비스한다. 오늘부터네요. Q는 복잡한 질문도 사람처럼 이해해 답변해주는 검색 서비스로 장소와 쇼핑, 예약 등의 강점을 지녔다. 앞으로 이 Q를 옆에 띄워놓고 몰타가 어디야 하고 물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시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일부터 AI 검색 Q 베타 서비스에 돌입키로 결정을 했고요. 이에 앞서서 지난 18일 저녁 네이버 TV 플레이 네이버에 일상을 바꾸는 AI 검색 Q라는 홍보 영상을 공개를 해놨네요. 네이버 Q를 검색 목적 달성을 돕는 어드바이저라고 밝혔고요. 복잡하고 긴 질의를 이해하고 답변 생성에 필요한 신뢰도 있는 최신 정보를 활용해서 입체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Q에다가 Q 홍보 영상에 따르면 요즘 뜨는 사진 맛집,
성수동 카페 찾아줘라고 질문하자 요즘 뜨는 사진 맛집 성수동 카페 찾아줘. 질문이 왜 요즘 뜨는 사진? 요렇게 질문을 일부러 요렇게 헷갈리게 했나요? 그러자 Q는 루프 베이커리 카페 등을 보여준다. 내부 사진을 보여줘. 내부 사진을 보여줘라고 추가 질문하자 여러 장의 내부 인테리어 사진까지 찾아줬다네요. 남자친구 생일을 깜빡한 긴급한 상황에서 Q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시도 나온다. 30대 남자가 좋아할 만한 배송 빠른 전자기기 추천해줘라는 질문에는 가상현실 VR 기기와 스마트워치 등을 추천해주고 주문과 도착 배송 서비스로 원스톱 연결해주는 모습을 연출했다. 네, 네이버가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지금 1등이다 보니까 이런 걸로 통해서 네이버의 전자상거래를 더더욱 활성화시키고 더더욱 네이버 전자상거래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더 공고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네요. 홍보 영상에는 여행과 장소 검색에 강점을 갖춘 모습도 등장하는데요. 인기 있는 강원도 속초 여행 코스를 추천해줘라고 주문하자 맞춤 정보로 등록한 나이대의 비슷한 연령대를 참고해서 찾아봤다면서 속초 관광시장에서 칠성 조선소 카페, 숙소인 비로소 봄 등을 추천했다. 추가로 해수욕장 근처에 독채 숙소로 바꿔줘라고 입력하자 또 뭐 이렇게 쭉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Q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사진이 나오네요. 이게 네이버의 강점이겠다, 그죠? 네이버에 이런 질문을 하면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한글 데이터와 이런 국내에서만 생성돼 있는 올라와 있는 많은 사진들 자료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나 봅니다. 네이버는 Q가 스스로 여러 단계의 검색을 계획하고 답변을 추론한다고 설명을 했고 만성 피로가 있는 직장인이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를 알려줘라는 질문에는 만성 피로에 좋은 영양제 복용법 비교 순으로 검색한 후 이를 분석해 답변으로 정리해줬다. 물론 이런 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도 또 스폰스 링크처럼 영양제 분석해줘 하면 영양제 관련해서 네이버에다가 광고비를 많이 준 회사 순으로 아마 띄워주고 아까 뭐 숙소 뭐 이런 거 여행 장소 카페 이런 거에도 아마 다 또 스폰서 링크가 아마 붙겠죠. 네이버에다가 광고비를 많이 준 상점이나 기업 중심으로 제품 중심으로 띄워주는 그게 지금 이제 네이버의 광고 수익 모델이니까요. 한편 네이버는 지난달 공개한 하이퍼 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챗봇 클로바 X에 이어서 이달 AI 검색 Q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음 달 초 글을 대신 써주는 클로바 4 라이팅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하이퍼클로바 X가 어떤 서비스를 돈 되는 서비스를 하는지 뭐 줄줄이 쭉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쇼핑 유통 1번지 탈환을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2026년 영업이익 1조 목표 유통 이렇게 하니까 한두 달 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죠. 유통은 이제는 편의점이 1등이 됐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통 1번지를 탈환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상장을 했을 때 40만 원인가 39만 원인가 뭐 그 정도 가격으로 상장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 비싼데 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롯데쇼핑 롯데쇼핑은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실제로 그 롯데 쇼핑 어디 백화점을 갔었는데요. 백화점 가서 축구화를 사려고 그랬었는데 축구화를 보고 백화점에서 사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한 10년 전이었는데 가격이 아들이 항상 좀 보면 좋은 축구화를 항상 고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한 17만 원대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부담은 되긴 됐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다 신어보고 나더니 귓속말로 아빠 나가서 인터넷으로 주문해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백화점 주식은 계속 안 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 보복 전부터 롯데 쇼핑은 그런 이슈 때문에 백화점이 이런 유통 체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자상거래 특히나 뭐 아마존이랑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방금 네이버 전자상거래, 쿠팡 등등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편의점끼리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뭐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마트도 애들 어릴 때는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 성수동 이마트 저는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동 이마트 안 간 지가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롯데 쇼핑이 75,200원이네요. 75,200원. 와. 코로나 때 57,800원 저점을 찍었고 지금도 보니까 뭐 계속 우하향이다 그죠? 최고점을 찍었던 거는 2011년도에 6월 달에 49만 5천 원 찍었었고요. 2009년, 10년, 11년 이때 이제 한번 올라왔다가 그 뒤로는 그냥 계속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안타깝죠. 제가 외통수에 빠지는 기업을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통수라는 게 이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방금 저희 아들 케이스처럼 소비자들이 쇼핑객들이 와서 실컷 다 해보고 나가면서 좀 둘러보고 올게요 하고 전자상거래에다가 주문을 해버리면 백화점 오프라인 백화점은 전자상거래 업체 대신해서 실제로 사람과 그 비싼 렌트비 내가면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일하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주는 곰이 부르고 뭐 이런 격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리뉴얼을 또 안 하잖아요. 서울에도 이래 돌아다니 보면 한 4, 5년, 한 5년 주기로 백화점들이 리뉴얼을 하는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리고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등등 지나가다 보면 그런 모습 보이는데 리뉴얼을 안 하면 또 낡아 보이니까 또 사람이 더더욱 안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아무리 분석해봐도 야, 참 외통수에 빠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통수에 빠진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래도 뭐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클리컬 기업들은 또 기다리면 올라오는데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춘천 가는 고속도로 뚫리면서 그 옆에 이제 국도에 있는 주유소들이 망한 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유통 1번지 명성을 되찾기 위한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오는 26년 매출 17조 원의 영업이익 1조 원 달성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얼마인가 살짝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매출이 얼마냐면요. 16조 20년 코로나 때 16 그리고 21년 15조 5천억 그 다음에 15조 4천억 14조 9천억 올해. 그러니까 매출 탑라인이 계속 줄어든다 그죠? 그전에는 어땠나 봤더니요.
19년도에 17조 6천억, 18년도에 17조 8천억. 그러니까 탑라인 자체가 이 우리가 그 재무제표상에서 손익계산서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매출부터 나오잖아요. 그 매출 그리고 매출 원가 그다음 매출 총이익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다음에 판관비 나오고 영업이익 나오고 하는데 그게 제일 첫 줄이 매출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탑라인이라고 그런 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탑라인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기업은 사는 게 아닌데 그래도 저는 물가를 반영해서 매출액은 우상향하는데 이익만 좀 줄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탑라인 자체가 계속 역성장이네요. 17조 8천억, 17조 6천억, 16조, 15조, 15조 4천억. 그런데 지금 얼마를 목표로 한다고요? 다시 2026년도에 매출 17조. 그러니까 다시 19년도 정도를 목표로 한다는 건데. 그리고 영업이익 추이도요. 2018년부터 5,970억, 19년에 4,279억, 코로나 때 20년에 3,400억, 21년도에 2,000억. 그나마 작년에 3,800억이 났다가 올해는 4,900억 정도, 내년에 6,300억, 내후년에 6,700억. 올해 14조 9천억 찍고 내후년부터 15조 6천억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기사를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600억, 마이너스 8,100억, 마이너스 6,800억, 마이너스 2,700억, 마이너스 3,000억. 적자가 계속 이게 사드 보복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 그런 롯데 백화점하고 롯데마트 이런 게 다 스크랩 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핵심 상권을 재구축하는 잠깐만요. 읽어보기 전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만 잠시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1천억이 됐네요. 2조 1천억. 네. 그러면 예전에 상장할 때 40만 원이었으니까 5배 곱하면 되니까 상장 때 시총이 10조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80% 정도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사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핵심 상권을 재구축하는 한편 스마트 물류 자동화 센터를 구축해서 이커머스 사업 확장에 재시동을 건다. 신성장 동력으로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 확장, 통합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점찍었고요. 롯데쇼핑은 19일 어제네요.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증권사 관계자를 초청한 CEO IR 데이를 개최하고 옛날에는 이런 거 개최하면 저한테도 다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관 자금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오네요. 개최하고 중장기 실적 목표와 6대 핵심 전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향후 사업부별 시너지를 창출하고 급변하는 고객 트렌드에 대응해서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포부였습니다. 6대 핵심 전략은 기존 사업부 혁신과 신규 성장 동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요. 구체적으로 핵심 상권 마켓 리더십 구축과 대한민국 그로서리 1번지, 이커머스 사업 최적화 및 오카도 추진. 오카도가 뭐죠? 부진 사업부 턴어라운드, 동남아 비즈니스 확장, 리테일 테크 전문기업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사업은 핵심 상권을 설정을 해서 고객 체험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요. 백화점은 기존 점포 중에 본점, 잠실점, 그리고 수원점 등 8개 주요 점포를 전략적으로 우선 리뉴얼하고요.
오는 26년 송도점 오픈을 시작으로 광복점, 대구점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와 슈퍼는 하반기 전문화된 상품을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고 향후 통합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기술, IT, 물류 비용도 추가로 절감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커머스는 뷰티, 럭셔리, 패션, 키즈 등 특화 전문몰을 통한 수익성 중심 사업 전략을 이어나간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지난해 체결한 오카도 솔루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6개의 스마트 물류 자동화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 첫 CFC는 올해 말 부산에서 착공을 해서 오는 25년 오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홈쇼핑과 하이마트는 실적 개선을 위해서 고객 관점에 신규 서비스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고요. 하이마트는 온 오프라인을 통합한 홈케어 서비스를 사업할 예정이다 되어 있고 해외 사업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확장을 하는데요. 롯데쇼핑은 오는 22일 베트남 하노이의 복합 쇼핑 단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오픈하네요. 또한 베트남 호치민의 에코스마트 시티에도 롯데의 역량을 결집한 대형 복합 단지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쭉 밑에 있는데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은 올해는 수익성과 효율성 개선에 집중했다면 내년은 고객 중심 가치를 우리의 핵심 경영 철학으로 삼고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가 되는 해로 만들 것이라면서 2026년 영업이익 1조 원을 목표로 임직원과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쭉 읽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 건가? 그냥 제 생각은 롯데백화점 와서 이렇게 물건만 보고 돌아서서 전자상거래를 할 때 그 전자상거래가 롯데에도 저기가 아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온라인. 그쪽으로 바로 좀 어떻게 연결되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백화점에 와도 결국은 롯데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쭉 읽어봐서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창간 41주년 특집 생성형 AI 어디까지 왔나라는 부분이고요. 생성형 AI 계속 이쪽을 봐야죠. 전자신문이 올해로 창간 41주년인가 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생성형 인공지능 AI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 우리 산업과 삶 속에 파고들었다. 생성형 AI 대표주자 챗GPT를 시작으로 지난 9개월간 국내의 많은 기업이 생성형 AI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고 개발 중이고 AI 후발주자로 꼽히던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생성형 AI를 곳곳에 접목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부터 ICT 전문업체와 콘텐츠 기업, 공공학계까지 생성형 AI 기술과 서비스로 디지털 혁신을 만들고 있는데 생성형 AI는 올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일상생활과 업무, 교육, 환경까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내년부터 기술과 서비스 등이 현장에 뿌리 내리면서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뭐 우리나라 특기가 빨리빨리 쫓아가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통사, 통화교 요약부터 육아상담, AI 광고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국내 이동통신사는 거대 언어 모델 제가 지금 그 밑에 걸 기사를 읽고 있네요. 네, 요거 읽고 바로 위에 웹툰 관련된 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 통사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로 새 성장 동력 마련에 한창인데요. 개인용 B2C 영역뿐만 아니라 B2B까지 입지를 지금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AI 컴퍼니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자강과 협력,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는데 자체 개발 초거대 언어 모델인 ADAT의 고도화와 함께 AI 생태계 동맹을 형성을 해서 외부 기술을 빠르게 흡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오픈 베타 형태로 출시한 ADAT은 SK텔레콤 AI 전략의 핵심이다. 초개인화 AI, 비서와 감성형 대화 등 차별점을 앞세워서 가입자 100만 명 이상을 확보를 했네요. 사실 SK텔레콤이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통신사 업자다 보니까 그죠. 이 가입자 모으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라고 봅니다. 에이닷은 개인 선호도에 맞춘 볼거리와 콘텐츠를 캐릭터와 함께 홈 화면에서 바로 즐길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회사가 보유한 슈퍼컴퓨터 타이탄으로 자체 LMM도 고도화했고요. 이를 통해서 AI가 이용자 복잡한 의도와 문맥을 파악해서 연속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등 보다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에 헤이 구글 하면서 한창 그것도 벌써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4, 5, 6년 전에 저희 딸이 계속 헤이 구글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기억나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아마 많이 더 업그레이드가 아마 돼 있겠죠. 아무튼 이를 통해서 AI가 이용자의 복잡한 의도와 문맥을 파악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루다 운영사인 스캐터 앱 감성 대화 기술을 적용한 감성형 AI 에이전트 ADAT 프렌즈도 선보였다고 하고 덕분에 정보를 요구하는 지식 대화 대비해서 5배 이상 대화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ADAT을 통해서 셀피를 올리면 AI가 실물보다 나은 고화질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AI 모션 프로필 그리고 통화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는 통화 요약 서비스 등 킬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면서 슈퍼 앱으로 진화 중이라고 하고요. 에이닷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SK텔레콤 아메리카에 390억 추가 출자도 단행했다고 하네요. 고화질 프로필 사진 하니까 저희 여의도에 제가 한 거의 뭐 20년 동안 이용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20년 전에 신한투신에 다닐 때 저희 팀장님이 옆에 명함 사진을 찍고 왔는데 한번 보라면서 보여주시는데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원래 저희 팀장님이 되게 준수하고 굉장히 어떤 이미지냐면요. 그 반지의 제왕 그 주인공 있잖아요. 딱 그 주인공 얼굴이에요. 주인공 그 얼굴에다가 안경을 쓰셨는데 제가 투자의 본질 책에도 적어놨지만 인격적으로도 저희 회사에 출입하는 이제 브로커 분들이 오면 자료를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예 하면서 자료 받고 브로커는 서서 이제 막 설명을 해줍니다. 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습니다 하면 그러면 이 매니저들이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네. 근데 저희 팀장님은 브로커분들이 자료 갖고 들어오잖아요. 항상 딱 일어나서 70도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자료를 받습니다. 상대가 나이가 분명히 저희 팀장님보다 다 나이가 어린데도 항상 일어서서 두 손으로 자료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일어서서 옆에서 일어서서 듣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 어떤 되게 유명한 분이 절대 앉아서 악수를 하지 마라 그런 말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팀장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항상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저 요즘은 이제 저희 회사에 자료 가지고 오는 브로커분들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관 자금을 안 하다 보니까 항상 일어서서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잖아요. 네, 누가 오면 우리는 또 보통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갑의 위치 있고 직장 상사하고 하면 벌떡 일어서서 네 사장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뭐 직급이 밑에거나 아니면 거래처에서 우리가 갑이고 을 그래서 오면 또 아무래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 팀장님을 보고 그때부터 항상 서서 이렇게 자료를 받는 습관을 그걸 습관화돼야 됩니다. 습관화되지 않으면 언영 중에 이렇게 예 하면서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아무튼 어쩌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또 빠져가지고 저희 팀장님 얘기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분명히 지금 이 AI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죠? 네. 프로필 사진. 네.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그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 여의도에 쌍마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MBC 자리 건너편에 있었는데 쌍마 빌딩에 있었는데 그 쌍마 스튜디오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서 찍어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이제 뽀샵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뽀샵 처리를 해서 얼굴에 잡티 다 없애주니까 되게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왔었는데요. 지금 여기 AI 프로필 보니까 고화질 AI가 실물보다 나은 고화질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준다고 돼 있어서 그 얘기 하려다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제가 그 창조적 파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파괴가 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게 하나의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롯데 쇼핑 그런 부분을 저희 아들 얘기를 듣고 한 10몇 년 전에 백화점 주식을 좀 안 봤던 것처럼 그래서 방금 이 AI를 보면서 야 이렇게 되면 사진관들 다 참 어려워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네, 빨리 그다음 좀 읽어볼게요. 이런 신기술이 나오면서 아무튼 이 신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밸류 체인은 뭐고 이 새로운 밸류 체인 때문에 또 쇠퇴되게 되는 게 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이제 뭐 KT 역시 클라우드 강점을 기반으로 AI 풀스택 전략을 가속화한다. 다음 달 정식 출시하는 초거대 AI 이름이 믿음이네요. 믿음. 믿음 MIDM 해가지고 이름 잘 지으셨네요. 믿음. 네. 믿음은 KT AI 사업의 구심점이다. KT 용합기술원 AI2XL 연구소가 자체 개발 중인 이 믿음은 경량화 구조와 멀티태스킹 유연한 외부 데이터 학습이 강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G는 어디 있나요? 제가 LG U+를 사용하거든요. 네. LG U+는 자체 AI 브랜드 익시를 중심으로 익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요. 그래요. 다만 생성형 AI 경우 자체 개발 대신 그룹사 초거대 AI인 엑사원과 오픈AI의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다른 이 통사와의 차이점이다. LG U+는 영상 광고 제작에 생성형 AI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난달 업계 최초로 챗GPT로 시나리오를 짠 광고를 송출을 했다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좋은 게 하나 나오네요. 연도별 생성형 AI 시장 전망. 제가 좋아하는 시장 전망 자료가 있습니다.
단위는 억 달러인데요. 2023년도에 37억 달러, 네, 한 5조 원 시장인데 25년도에 129억 달러, 한 15조로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27년도에 273억 달러 하니까 거의 33조 가까이. 그리고 2028년 되면 364달러. 23년에 37억 달러인데 28년도에 364억 달러니까 5년 만에 10배가 성장하는 시장이네요. CAGR 57.9%. 이게 연도별 생성형 AI 시장 전망입니다.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그죠? 네, 이 AI는 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생성형 AI 시장 성장률도 나오는데 이렇게 전체 생성형 AI 시장이 CAGR이 58%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코드 제너레이션이 73% CAGR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제너레이션. 요즘 이미지 어제도 어도비 공부하는데 어도비 내에 1억 장 이상의 무슨 사진이 있어가지고요. 어도비에서 그 자체 그 사진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중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의 동영상에 가운데에다가 아스팔트 그 중앙선을 그려줘. 뭐 하면 동영상인데 어떻게 그게 중앙선이 쫙 그려지고요. 하늘 구름 낀 하늘로 바꿔줘. 이러면 그걸로 또 바뀌고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65.8%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제너레이션 61%, 오디오 제너레이션 59.6%, 그리고 뉴머릭 그리고 스트럭처드 데이터 제너레이션이 59%, 파운데이션 모델이 56.6, 텍스트 제너레이션이 49.9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지막 시장 전망이 아주 이런 거는 따로 캡처해서 제가 조금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모르고 스킵했던 기사 요 생성형 AI 어디까지 왔나에서 이게 제목이 계속 똑같은 제목이 쭉 있어서 제가 놓쳤군요. 콘텐츠 부분 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어디까지 왔나? 콘텐츠. 일단 툰 필터 베타라고 돼 있는데 내가 유미의 세포들 그림체로 그려진다며 파월드 바이 웹툰 AI라고 돼 있네요. 내 사진을 그림체로 그려진 그림으로 싹 바꾸는 그런 기능이네요. 제 얼굴도 한번 사진 찍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웹툰, 웹소설부터 작곡, 영상까지 콘텐츠 분야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이 활발히 적용이 되는데 네이버 웹툰은 웹툰과 웹소설 등 콘텐츠의 AI를 집중 적용 중이고요. 웹툰 AI 연구조직을 운영하는 등 AI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을 더해서 진정한 스토리 테크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AI 기술을 툰레이더, 웹툰 AI 페인터, 그리고 툰 필터, 엑스파이더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을 하고요. 툰 필터 프로젝트는 사진을 찍으면 간편하게 웹툰 풍으로 바꿔주는 AI 기술을 적용을 한 거네요. AI를 활용해서 사람 얼굴과 표정 동작도 웹툰 속 캐릭터로 변신시킬 수 있어서 새로운 컨텐츠 창작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툰 필터는 베타 버전 출시 일주일 만에 2천만 장 이상 변환된 이미지가 생성되는 등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웹툰 AI 페인터는 스케치 맥락에 맞게 자연스러운 채색을 도와주는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 앞집에는 나리가 살고 있다를 연재 중인 민성화 작가는 표현하기 어려운 채색법을 AI 페인터가 단 몇 초 만에 작업을 해줬다고 하네요. 채색을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제작자에게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고요. 세계
음악 생성형 AI 시장 전망. 아까 위에서 음악은 없었다 그죠? 음악은 없었는데 세계 음악 생성형 AI 시장이 2020년도에는 2,900억이었는데 딱 10년 뒤에는 3조 3,800억 원으로 성장을 하네요. 야, 음악 작사 작곡도 설마 AI가 해주나요? 음악 작곡 편곡 분야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미 외국은 구글, 메타 등 빅테크가 앞다퉈 음악 생성 AI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최근 음악 생성 AI 뮤직 LM을 출시를 했고요. 28만 시간이 넘는 오디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 사용되는 악기, 속도, 박자까지 지정 가능한 서비스고, 메타도 지난 6월 달에 12초짜리 음악을 제작하는 AI 서비스 뮤직젠을 공개했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상류 12TV 처음 딱 이렇게 시작할 때 음악이 우리도 음악이 뭐 나오죠.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뭐 가상 인간을 활용한 콘텐츠도 활발히 제작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8월 차 수출액 요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1분이 지나갔네요. 네. 8월 차 수출액 53억 달러고요. 역대 8월 최고 실적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8월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달 자동차 생산도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네요. 최근 10년이네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액이 53억 달러로 집계됐고 53억 달러니까 거의 한 6조 5천억 정도. 이는 역대 8월 실적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하네요. 지난해 7월부터 작년 7월입니다. 14개월 연속으로 지금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요. 국가 무역 수지 개선과 하반기 경제 반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8월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61% 증가한 24,485대를 기록했고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수출액은 총 수출액 중 3분의 1 수준이 18억 달러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시장을 좀 좋게 보면서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우리 일반 개인이 소비하는 걸로는 뭐 우리가 뭐 1억짜리 뭐 시계 이런 거를 제외하고요. 초고가 뭐 이런 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소비자 중에 제일 비싼 게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판매가 줄어들 때 시장이 조정을 받고요.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때 시장이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경제 전망보다는 자동차 데이터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작년에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자동차의 그 판매가 굉장히 저조했었잖아요. 공급망 차질이 초래했던 그런 부분이 이연 수요가 올해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저는 자동차 판매가 YOY로 계속 좋게 나오면 주식시장의 AI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기계가 매매를 많이 한다 했잖아요. 틀림없이 경기가 좋은 걸로 판명을 해서 주식을 살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동차 판매 호조로 나타나고 박사이까 식사합시다. 지금 이제 차 한잔 합시다로 바뀌었는데요. 그 대진대 이 교수님을 그저께 만났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체 매출의 한 2.5% 정도가 이 광고비로 나가는데 요즘 그랜저가 그렇게 잘 팔리는데 그랜저 광고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TV를 안 봐서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주문이 밀려 있다 보니까 굳이 광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고비 2.5%가 다 영업 마진으로 영업이익률에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을 안 써도 차가 팔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여기 차가 아주 잘 팔리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이 같은 수출 호조에 따라서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30만 대를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고요.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를 했네요. 특히 8월 실적은 IRA가 발효된 작년 8월과 비교해서 153% 증가, 1만 4만 천여 대로 오타가 나 있다 그죠? 역대 최대 기록을 넘었고요. 14,000여 대겠죠. 시장 점유율은 14만 대인가요? 34,000대. 시장 점유율은 2개월 연속으로 10%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상업용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서 렌트,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과 관계없이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국 시장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2022년 약 5%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55%로 확대를 했고요. 한편 8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0.7% 감소한 13만 667대이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 종료와 수입차 판매 감소 등이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네, 현대 기아차가 계속 선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